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 면역력. 이 힘이 떨어지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다리가 아프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눈 밑 떨림까지. 당신의 면역력은 어떤 상태인가요? 면역이란 본질적으로 싸우는 힘입니다. 싸움이란 거는 싸움을 자꾸 해야 싸움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약을 써버리면 몸이 싸울 기회를 잃어요. 안 싸우게 되니 점점 못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경락약침은 질병을 직접 치료하지 않습니다. 면역과 저항력을 길러 질병이 저절로 치료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경락약침으로 병을 치료하면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경락은 회복력의 중심 센터입니다. 한의학에선 경락을 자극해 몸의 균형을 맞추고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연구해 왔는데요. 면역의 힘을 키우는 경락약침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 한의사 김종혁 원장. 강아지와 함께 공원 산책에 나선 두 사람. 자주 산책을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줘야 가능한 일인데요. 특히 노소연 씨는 양쪽 무릎 통증이 심해 얼마 전까진 걷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무릎이 처음에는 아파가 통증 그리는 거 하니까 낫더라고요. 그런데 가도 이제 또 아프고 또 자꾸 가다 보니까 안 나서가지고 이제 그때는 안 갔고 그때부터 이제 아르기 시작하고 되게 아프더라고. 언제는 영 많이 좋아졌어요. 밤에 살찌게 아르는 게 덜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서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 그것도 한번 가보면 안 되나 아프니까 가가 한 맞아봐라 했지 그래. 근데 10년 차이거든요. 지금 88입니다. 저는 78이고. 근데도 건강하시죠. 네, 이렇게 두 분이 정정하니 가장 신난 건 마음껏 산책할 수 있는 우리 강아지들입니다. 현재 노소연 씨는 지팡이를 들어야 할지 고민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잘 걷고 있는데요. 뒤에 또 후유증도 있고 그리고 겁을 냈는데 주행님 말 듣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이마이 좋아지니까 이모도 천만다행입니다. 이래하면 이제 수술할 필요가 없지.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은 무릎 좀 어땠습니까? 전에는 내리막기만 있으면 내가 신경을 바짝 쏘갔는데 뭐 안 쏘고 뭐 신고 가다 또 좀 그러면 조심을 하고. 전에부터 많이 좋아졌죠. 이달 초에 오시고 한동안 치료 안 했는데 좋은 상태 계속 유지되네요. 걸을 때 무릎이 아프고 가끔 뜨끔거린다. 그리고 다리가 무겁고 다리 뒤쪽이 당기기도 하다. 뭐 이런 정도 증상이었거든요. 이건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 무릎 관절증 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자연 노화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상태인데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 관리 치료 받으러 오시기로 그렇게 하고 오늘도 관리 치료 받으러 오신 거죠. 처음부터 바로 증상이 호전된 건 아니었습니다. 6번까지 치료받을 때는 큰 차도가 없었는데요. 7번째부터 회복되며 이후 점차 통증이 없는 날이 길어졌죠. 경과가 매우 좋죠. 이 연세에 무릎이 이 정도 상태다 이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무릎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똑같은 걸 두려워하세요.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인공관절 넣지 않고 내 몸 가지고 그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어머니도 수술 안 하고 싶다. 이게 제일 큰 요구사항이었는데 뭐 이 정도 상태 같으면 전혀 수술 뭐 얘기 나올 정도가 아니죠. 앞으로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선 경락을 주목합니다. 경락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면 인체의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이 잘 작동하는데요. 노화, 과로, 스트레스, 음식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경락의 조절 범위를 넘어서면 병에 걸린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약침보다 어느 자리에 놓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도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점이 거의 다 찾아져 있습니다. 일단 스란이라는 자리가 있고요. 그 스란은 관절염 자체에 반응을 합니다. 거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거기 영지 약침이나 호두 약침을 넣으면 관절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다음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는 사람들은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노화로 관절이 약해져서 닳는 거지 닳는 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럼 약해진 관절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관절이 약해진 데 대해서는 곡천, 양관 이런 경락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자거 약침을 쓰면 관절이 강해집니다. 그 외에 많이 써서 근육이 굳어진 자리, 족삼리, 혈액, 위음 이런 자리에 같이 치료를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예전엔 완만한 경사도 버거웠지만 이젠 계단을 내려오는 것도 거뜬합니다. 요즘은 아쿠아 에어로빅까지 하며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데요. 많이 달라졌죠. 내려간 뒤에를 좀 덜 당기는 것 같고 막 아리더라고 이게. 아리는 것도 조금 덜하고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요. 관리하는 건 딴 거 없고 이제 뭐 아침에 일하면 이렇게 자전거 타기로 침대에 좀 누워서 하고 뒷꼭 들기 그거를 이제 하루 한 200개씩 해요. 아주 오로 이제 그래 하고 이제 나서면 뭐 좀 많이 걷고 산책도 하고 그러고 싶으면 내려면 오르막길은 마음대로 다니고 싶고 그게 될란지 모르겠어요. 과로는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쁜 2년을 보내며 몸에 이상이 생겨온 주희숙 씨. 특히 허리 통증이 심했는데요. 머리를 감는 것조차 힘들어 남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년 전부터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근데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고 계속 이렇게 심해지더라고요. 우선은 보행할 때 조금 움푹 파인 데를 딛거나 아니면 돌뿌리 같은 걸 밟았을 때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오고 또 이렇게 뭐 물건도 못 들겠고 그러면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 병원에서 허리 협착증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엑스레이상. 특히 그 저녁에 잘 때 통증 때문에 막 뒤척여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굉장히 안쓰러웠죠, 제가. 사실은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한두 번은 몰랐는데 한 5번째, 6번째 오후부터는 저녁에 자는데 뒤척임이 없어요.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지금은 혼자서도 그냥 거뜬히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편해졌죠. 과연 어떻게 치료한 걸까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허리 상태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요즘은 일었을 때 허리 구부정하게 잘 안 펴지고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허리가 아픈데 이 아픈 게 정말 특별한 진단도 되지 않고 치료도 되지 않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집안일도 못 하실 정도로 아프다 보니까 점점점 우울증이 생기셨어요. 계속 아프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긍정적으로 되지가 않죠. 이런 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린다 이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고 통증이 없어지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리가 좋아지면서 그 우울증도 거의 다 좋아지셨어요. 몸이 아플 땐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답답함에 우울감까지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치료 후 건강을 되찾고 달라졌습니다. 표정에서도 그 변화가 느껴지시죠? 예, 일상생활에서 무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재발 안 합니다. 요거는 비가역적 변화를 해서 재생된 세포 조직이 저절로 다시 약해지진 않아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가볍게 오셔서 관리사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 뭐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약침 치료는 한약 성분을 정제해 혈자리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침 치료와 약물 치료를 결합한 건데요. 척추관 협착증에 효과적인 곳에 약침을 놔서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태반에서 추출한 자하거 약침, 그다음 영지버섯에서 추출한 약침, 호두에서 추출한 약침, 그다음에 봉독에서 추출한 약침, 이런 것들을 써서 그 반응점에 면역을 높여주면 몸의 면역이 높아지고 자연 치료력이 강해져서 재생되고 복원되고 이렇게 제대로 치료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허리뿐만 아니라
골반도 강화해서 전반적인 몸의 기능을 강화해 주는데요. 증상이 차차 호전됐습니다. 이제는 허리에 신경을 안 쓰고 걸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처음 선생님 뵙기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채로 살아야 되나, 남편도 가끔은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압력솥 하나 들이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지. 굉장히 우울감이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낫다 보니까 우울감도 같이 치료되는 것 같아요. 여러 방면의 치료를 다 받아봤는데 또 선생님 같은 이런 치료도 받아보니까 좋더라고요.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가 대상포진인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심한 통증이 지속돼 괴로웠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제 대상포진이 생겼는데 처음에 뭐 수포가 올라와 통증도 있고 막 아프고 그랬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막 여기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돼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활성화합니다. 심한 통증과 함께 띠 모양의 발진이 생기죠. 예, 오셨습니까? 예, 예, 이쪽에 앉으시죠. 예. 피부를 덮었던 수포들이 지금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 상태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목 뒷덜미부터 해서 어깨 쪽으로 해서 팔 전체에 포진이 다 퍼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상포진 환자치고 좀 심한 편이었죠. 지난번에 치료할 때 그냥 단순히 바이러스를 죽인다 이런 치료만 한 게 아니고 몸의 면역을 높이는 치료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번엔 이제부터는 쉽게 대상포진이 안 생길 겁니다. 예, 이게 또 재발도 잘 안 하고 그리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낫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후유증을 남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상포진 후유증이 한번 생기면 그게 평생 갑니다. 아버님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낫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면역을 높여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후유증을 남기지를 않아요. 예.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도 하고 면역을 높이는 치료도 같이 하고 또 물론 요즘은 양방병원에 가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거로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를 하고 또 한의원에 와서 면역을 높이는 치료를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낫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후유증을 남기지 않게 되죠. 저절로 면역력이 회복되는 사람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끝날 수 있지만 면역력 회복이 어려운 노약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란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거 약침으로 피부 면역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태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피부의 면역력을 높입니다. 대상포진은 면역질환입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걸리게 되고요. 피부 면역 약해진 자리에 면역을 집중적으로 높이는 약물은 여러 가지가 찾아져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봉독이 있고요. 또 자거,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런 성분들을 적절히 써서 피부 면역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전신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를 또 같이 합니다. 사람 자체가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풍지, 견정, 간수, 지실, 대상수 이렇게 목부터 등, 허리까지 전신에 걸쳐서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심한 눈떨림으로 고생했다는 최영수 씨. 병원 치료도 받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3년 정도 됐고요. 거기서 있을 적에는 한의원 인대 가서 치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도 그게 자꾸 증세가 안 없어지고 이제 더 떨리면서 이제 눈물이 또 한쪽으로만 자꾸 많이 흘리고 그랬거든요. 마그네슘이 모자라면은 많이 떨린다 그래가지고 마그네슘도 사갖고 먹어봤거든요. 그래 한 몇 개월 먹어도 그게 증세는 계속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거 하고 있었던 거죠.
증상이 3년 동안 지속됐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눈떨림 외에도 오른쪽으로 얼굴이 잘 붓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검사도 받았다는데요. 오른쪽 눈이 떨리는 것 때문에 오셨는데 눈꺼풀 위와 아래가 다 떨리고 있었고 진료 중에도 떨리는 게 확연히 보일 정도로 상당히 증상이 심했습니다.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눈떨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간단한 경락 문제인 수가 많습니다. 이 어머니도 오른쪽 여기 혈리라는 경락이 있는데 그 경락을 누르고 있으니까 눈떨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경락 문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고 원인이 찾아지면 그다음부터 치료는 계속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경락 기능을 강화해주면 눈떨림이 점점 줄어들 거다. 그래서 첫날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 시작했죠. 초진에서 찾았던 원인은 혈리라고 하는 경락 부위입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눈떨림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 경락 부위를 강화하고 뇌 기능 회복을 돕는 치료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90% 이상 좋아지신 것 같거든요. 눈 떨리는가 보자 이러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면 보이는 정도고 남의 얼굴을 그래 자세히 관찰 안 하잖아요. 신경 안 쓰고 보고 있으면 눈 떨리는 게 아예 안 보이는 이런 정도라서 오늘 7번째 치료인데 오늘 하고 뒤에 한 2번 정도 더 해서 한 10번 정도 하게 되면 치료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침을 통해 눈 주위 피로를 풀고 기혈순환을 도울 겁니다. 먼저 뇌공과 혈리 혈자리를 자극해 경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얼굴에 열을 내리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증상을 개선해줬습니다. 요게 자거 약침이란 겁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 있는 경락에 쓸 때 이걸로 눈 떨리는 근처 머리 부분에 있는 경락을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 쪽에 자극할 때는 기본적으로 심장에 화라고 하죠. 가슴에서 화가 올라와서 머리를 자극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거는 지황약침으로 치료를 합니다. 지황은 시원한 성질, 시원하면서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황약침이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화도 내려가고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지약침은 몸 밑에 위로 또 열이 뜨는 분들이 밑으로는 습이 차 있어요. 그래서 몸에 있는 노폐물, 습기를 제거해주고 기운을 위로 올라가서 몸의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온종일 신경 쓰이던 눈떨림 증상이 사라지고 개운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을 많이 하거나 피곤하면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죠. 그때는 많이 이게 떨리니까 눈물도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로 이게 눈물도 거의 없고 이쪽도 많이 붓고 이랬는데 입도 이렇게 조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떨림이 없으니까 눈물도 안 나고 또 이거 붓는 것도 조금 줄고 이러니까 이것도 조금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안 떨린다고 해서 그냥 아예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만 또 좋아지면은 또 다른 데도 또 안 좋아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계속 치료를 더 받고 싶습니다. 발목에 미세한 골절이 생긴 심순자 씨. 뼈가 붓기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단 빠른 회복을 위해 한의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그녀를 괴롭히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걷다가 확 접질려가지고 심하게 약간 미세골절이 있어가지고 병원 다녔는데 안 나와가지고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오가지고 지금 맞고 있거든요, 침을. 저도 혀도 약간 이게 갱년기가 오면서 약간 열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1년 넘게 아프거든요. 약간 하다가닥거리고 혀가 치흔이 남아가지고 좀 아프고 이렇거든요. 그것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치료를 시행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먼저 회복된 건 발목이었습니다. 이제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데요. 처음 오실 때는 심한 발목 염좌로 미세골절이 생길 정도의 심한 염좌로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셨죠. 발목의 발등 부분이 많이 아프다. 그렇게 오셨고, 그러면서 발목도 괴로운데 혀 자결감 때문에 혀가 화끈거린다. 그것도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같이 치료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혀에 불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은 회사를 안 가면 호전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큰 원인인 건데요. 그렇다면 증상도 모호한 이 혀의 자결감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발목은 저 정도 좋아졌으면 더 이상 치료 안 해도 되고 미세하게 남아있다 이런 부분은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혀 자결감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치료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인생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적은 날, 많은 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을 때는 괜찮다가 많아질 때 그게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 또 심화가 끌어오르면서 혀 자결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또 그걸 다스리는 방법이 있죠. 그 심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락이 있기 때문에 시원한 성질의 약을 넣어주면 심화가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자결감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오늘도 혀 자결감 위주로 그렇게 치료를 해야죠. 갱년기로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혀에 자결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의 핵심인데요. 경락을 자극해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될 수 있게 돕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경락은 턱 밑에 경림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다스리면 혀 기능이 강해지는데요. 이것만으로 혀 자결감이 낮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심장의 화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심장의 화를 다스리는 경락은 가슴 한가운데 있는 단중, 겨드랑이에 있는 극천 이런 자리들이 심장의 화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중, 극천 이런 데 시원한 성질의 약을 써서 저항력을 높여주면 심장의 화가 막아지고요. 끓어오르는 심장의 화가 막아지면 혀의 자결감이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혀가 화끈거렸는데 심장의 열을 다스리니 신기하게 증상이 호전되는데요. 통증이 마음의 병을 부르기도, 마음의 병이 통증을 부르기도 한 거죠. 앞으로 스트레스는 뻥 차버리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혀도 다른 병원, 일반 병원 가서 저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해가지고 안 낫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병원 다니고 나서는 좀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좀 행복해졌죠. 이게 막 우울도 하고 이랬는데 조금 행복해지고 이랬죠. 다리도 이제 많이 좋아지니까는 운동도 제가 다녔는데 못 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살도 찌고 그러니까 진짜 우울했는데 이게 낫고 제가 라인 댄스 같은 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졌죠. 포기하지 마시고 다녀보시고 행복한 삶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몸의 순환을 회복하면 불편한 증상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몸이 싸우는 힘, 면역력을 되찾을 때입니다. 병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리는 왜 아픈가? 무릎은 왜 아픈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치유력이 약해서, 즉 경락 기능이 약해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경락 기능을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경락 기능을 도와주기만 하면 몸이 스스로 건강해져서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꾸준히 한다면 결국 건강해져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